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번 주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흐름은 좀 정말 면밀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매기가 중소형주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나쁘게 말하면은 좀 테마주들이 들썩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을 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다시 한번 또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7%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 S&P 500 지수가 1.2%대, 그리고 다우존스도 0.8%대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상승으로 국내 주시장 같은 경우는요, 0.7%대 강세 출발을 했는데 오늘도 121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시 미국 쪽으로 돌아가 보자면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뚜렷한 호재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렸던, 그리고 미국 시장을 짓눌렀던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 현상 등이 약화되면서 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중국 쪽의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도 과거에는 물가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 어떨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조정을 보였다면은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안정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도 좀 시장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 10시 반 정도인데요. 이제 얼마 시간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한 6.5% 정도에서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 좀 이 부분 한번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내일의 시장은 아마도 좀 그 부분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내일은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12월 CPI 상승률 둔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그게 이제 CPI 상승률 둔화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재료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재가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만약에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또 악재가 되겠죠. 그러면서 좀 시장에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시장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강력한 좀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시장도 마찬가지로 1월 들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이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내일은 좀 기술적으로 정말 쉬어갈 자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기술적으로 좀 쉬어가야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500선까지 다시 한번 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 자체는요, 분명히 지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적으로 이게 숨을 고르는 게, 여기서 만약에 내일 정도까지 더 숨을 고른다면은 다음 주에는 또다시 정말 2500선 정도까지 충분히 좀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런 좀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들 상승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로도 매기가 좀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면은 다음 주 시장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는 일요일 날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자체가 근데 오늘 이제 나쁘게 말하자면은 좀 테마주들이 활개를 쳤다, 그런 말씀들 앞서서 언급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갑자기 국내 광산에서 리튬 매장을 확인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해인, 일신석재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한다, 은행 생체 인증 도입 의무화 이러면서 수산 INT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막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한림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풍력 관련주들이 또 전반적으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뭔가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 확산이냐 아니면은 시장의 끝물에서 좀 테마주들이 활개를 펼치냐 이런 부분들은 좀 지나가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오늘 또 4,8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알고 보니까 또 옵션 만기일이었더라고요. 요즘에 좀 옵션 만기일 같은 거 예전에는 정말 민감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둔감한 것 같아요. 시장이 저평가이고 그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 좀 둔감한데 알고 보니까 옵션 만기일이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4,800억 어쨌든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1위부터 3위까지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우리는요, 외국인을 따라하는 투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도 여기서 이렇게 좀 숨을 고른다면은, 충분히 1차 상승 이후에 숨 고르고 또 이제 2차 상승 나올 수가 있겠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1차 상승한 만큼 2차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면 6만 원대에서 또 6만 5천 원 정도까지 뭐 2차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500원 정도 하락을 했지만 나름대로 아랫꼬리도 잘 달아줬고 5일선 지지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정말 SK하이닉스의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너무 눈에 띄게 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남들이 실적이 안 좋다 뭐 그럴 때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오늘 이제 또 기사를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100%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뭐 좀 부러운 얘기긴 한데 결국 SK하이닉스가 적자다 뭐다 해도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잘 돌아가고 분명히 성과금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충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뭐 충분히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그래도 대한민국의 좀 믿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1.5%대 강세를 보였고 장중에는 뭐 2.4%대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 쪽의 전기차 시장 공략 계획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 인도 내에서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1%대에 불과한데 인도 정부가 내년까지 이런 비중을 30%까지 높일 것이라고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차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뭐 분명히 작년 뭐 8월 9월 때만 하더라도 20만 원이었던 주가이기 때문에요. 뭐 여기서 16만 원대에서 18만 원대만 가도 10%, 20만 원대만 가면은 20%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저평가되어 있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기업은 IT와 자동차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믿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믿는다면은 IT와 자동차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정말 편안한 투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될 때 분명 이들 기업들은 잘 돼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종목을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주목을 해서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제가 좀 오랜만에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이제 5월 달에는 막 20만 원대까지도 움직였고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분한 장기 박스권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자리 뭐 16만 원 정도, 17만 원 정도 박스권 하단부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 하단부에서 현대차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볼 자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은 그래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운임 쪽이기 때문에 해상 쪽, 운임 쪽 관련해서 관련 업황이 안 좋다 그런 부분들이 얘기들이 많은데요. 현대글로비스는 사실 뭐 국내의 자동차, 운임 이런 부분들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수요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좀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현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재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현대글로비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